임시 신호등과 함께 여러분과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When red light shows, wait here. 나 쓰레기통 잘 뒤진다. 지금 앞에 보이는 거리는 넬슨 스트리트입니다. 여기는 브리스톨입니다. 참 제가 멀리도 왔습니다. 9,000km나 떨어져 있다니. 우선 찍어두겠습니다. 세인트 스테븐스 브리스톨 시티 패리시 처치라고 되어 있고요. 잘 찍습니다. 여기는 또 보면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한 사람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여기도 역시 빅토리아 여왕께서 계십니다. 여기가 바로 브리스톨 캐시드럴입니다. 브리스톨의 랜드마크죠. Welcome to Bristol Cathedral. Bienvenido Bristol Cathedral. Bienvenue Bristol Cathedral. Herzlich willkommen Bristol Cathedral. 지금 이 순간 영국 공군 501 스쿼드론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깃발이 여기 있습니다. 중세 시대부터 오랫동안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진 성당입니다. 15세기 역사를 최소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브리스톨 시티홀입니다. 시청이죠? 그로니트 영국 거인 거 알고 있었나? 환영한다. 거의 4개월 반 만에 뉴포트 다시 왔습니다. 웨일즈에 있습니다. 내가 뉴포트의 700년 시장 역사를 상징한단더라. 부악부악. 저는 지금 웨일즈의 어떤 작은 마을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우리나라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인데 웨일즈의 어떤 작은 한 마을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토마스 선교사랑 관련된 곳입니다. 여러분 제너럴 셔머노 사건 다 들어봤죠? 거기서 정말 이 순교당하셨던 토마스 선교사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분께서 10대 때 선교의 꿈을 꾸시고 여기서 웨일스 땅에서 설교하셨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문구를 가지고 설교하셨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 선교에 나서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와 함께 기독교 역사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영국의 웨일즈 작은 마을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제너럴 셔머너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 그때 선교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설교가 있었던 교회에 있습니다. 10대 아주 젊은 나이에, 청소년 나이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셨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토속이 돼서 앞으로의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는요, 영국 웨일즈의 아주 작은 한 마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나라 한반도 플러스에서 기독교 역사를 뿌리내리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곳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 근대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기록의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장소로도 기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몇 개도 말씀드렸고요. 무튼 지금은 이제 들어가진 못해요. 지금 보니까 항시 열린 시간이 아니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영국에 있는 한, 그리고 여기서 엄청 멀지도 않거든요, 제가 있는 곳이.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나중에 마음을 잡아서 다시 올 수 있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안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지도가 박혀 있는 벽이 있고요. 그리고 토머스 선교사의 그 행적이 담겨 있는 그런 판도 벽에 있는 걸로, 새겨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00년입니다. 2000년에 영국 선교, 영국이 우리나라에 선교했던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2000명의 어떤 모임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60명의 그 우리나라 분들이 여기서 이제 토머스 선교사님의 어떤 감사함을 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뭐 여러 영국 방송사에도 전파가 되고, 특히 BBC에도 그런 게 알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선교사님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 1866년 때 그 배를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출발하셔서 이쪽으로 오시는데, 그때가 뭐냐,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즉 개신교 선교 1호이신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그 우리나라 정부, 조선 정부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지만, 그 뿌리 내렸던 것들이 그 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로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등 그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 머핏이라는 또 선교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개신교거든요. 또 평양, 조선으로 선교를 오게 되시는데, 본인이 이 조선 선교에 좀 뿌리를 내리겠다 했는데 이미 그 전에 성경이 여기에 전파가 된 겁니다. 그걸 어떤 분이 하셨냐? 바로 토머스 선교사님이시고요. 물론 그분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교하셨지만 성경은 전파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그 순교당했다고 하지만 일부 백성들은 그 성경을 받고, 물론 그때 금서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뭐 숨겨둔다든지, 아니면 어떤 집에 벽지로 쓰게 된다든지, 그걸 보면서 믿게 된다든지,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역사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특히 개신교가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제너럴 셔머노 사건 때 순교 당하셨지만, 그때 성경을 어릴 때 10대 초반에 받았던 어떤 인물은 그 후에 사무엘 머핏이 또 선교하러 왔을 때는요, 이미 그때는 이제 그 선교사에서 세례를 받고 또 장로가 되게 되는데, 그분께서 그 10살 초반 때 회상을 하는 거죠. 제너럴 셔머노 사건 때 그때 나 성경 받아서 뭐 숨기고 있었고 읽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개신교 세례를 받고 또 장로가 되신 최초죠. 그분이 바로 최치량이란 분입니다. 사무엘 머핏이란 분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런 것들, 사건들의 토대는 그 전에 성경을 그래도 끝까지 전파하셨던 여기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어떤 노고가 있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 당시 최초로 조선에 오신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1차 조선 전도 여행 하시고 2차 조선 전도를 하시려고 왔는데, 그때 평양에서 그렇게 순교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길 가는 중에 현지인들이 말을 좀 걸어주시더라고요. 친절하게. 바로 한국인인 거 알아보시고 보니까 이 교회가 여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의 교회. 그래서 여기 좀 한국인들이 종종 찾아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또 동양인이고 또 한국인 좀 생겼으니까 바로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He loves Koreans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여기가 또 교회 근처 빌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볼 생각 있냐 라고 물어보시기에 제가 좋다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잘 맞이해 주실 것이다, 환영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감동입니다. 아무튼 여기 마을 자체는 좀 작고 또 인간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축제도 있다 알려주고 있고요.